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인삼과 김영창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인삼의 종류와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의 주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이렇게 열매, 잎, 줄기, 뿌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 위치상부는 다 아시니까 뿌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뿌리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 내두,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두, 몸통을 동체라 그러고요. 이렇게 갈라지는 다리를 지근이라고 합니다. 이 내두에서는 이렇게 내년에 올라올 싹이 있는 것을 자마라 그러고요. 이 내두에서도 이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 뿌리를 수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동체, 몸통에서 나온 뿌리를 측근, 그 다음에 이 지근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뿌리들을 세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래 인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미국삼, 중국에는 중국삼, 이렇게 일본엔 또 일본산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일본삼이 되겠습니까? 일본삼은 죽절삼이라고 하는데, 왜 죽절삼이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 뿌리가 대나무 마디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대나무 죽자에 마디 절자를 써서 죽절삼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체 크기는 우리나라 삼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기삼이 되겠습니다. 화기삼은 북미삼, 캐나다, 미국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체형 조금 작습니다. 작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 모양 같이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하는데 미국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 미국삼 같은 경우는 더덕같이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껍데기에. 우리나라는 매끈하게 잘 빠지는데 그런 특성이 있고요. 요거는 373입니다. 37은 뭐냐면은 중국 운남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특산품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백두산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고려인삼과 종이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운남성에 있는 이 373은 종이 다르고요. 그래서 또 잎이 7개입니다. 이 미국삼이나 일본삼, 고려인삼은 잎이 한 잎줄기에서 5개가 나오는데, 이 373은 잎이 7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인삼은 크게 열매 색깔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하고 분홍색밖에 없지만은 품종에 따라서 금풍이라는 거는 노란색을 합니다. 열매 색깔이, 과육 색깔이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또 천풍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천풍은 이 열매 색깔이 요거보다 또 진하고 요거보다는 연한 주황색을 나타냅니다. 천명은 이렇게 분홍색을 나타내고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나라 고래 인삼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삼 품종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3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은 천량입니다. 천량은 또 한자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미인데 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삼 재배를 하면은 부자 되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개발한 건데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것은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삼은 병 말고 또 염류 생리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생리장애 강한 특성이 있고, 다음은 이제 고원입니다. 이제 고원은 인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상부 병이 전무리병이 있습니다. 전무리병은 줄기에도 발생하고 잎에도 열매도 발생하는데 거기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건 천명입니다. 천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인삼은 지상부에도 생리장애가 나타나고 병도 나타나지만 이 뿌리에서도 병이 나타나고 또 생리장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인삼의 뿌리에 빨갛게 녹슨 것 같이 그런 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삼에.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발생이 적고, 그걸 적변이라고 하는데 적변 발생이 적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특이한 게 나머지 품종들이 이렇게 열매가 빨간색을 나타내는데 얘는 이렇게 분홍색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꾸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삼이 반은지성이라고 좀 들었잖아요. 하여튼 햇빛도 좋아하지만은 너무 뜨거우면 타버립니다, 인삼이. 그런데도 이 진원이라는 품종은 고온에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는 1년생부터 6년생까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1년생입니다. 1년생은 잎이 3개가 발생을 합니다. 전체 1년 동안 커도 무게가 0.8g에서 많게는 1.2g 정도, 평균적으로 1.1g 정도 나옵니다. 이건 2년생입니다. 2년생부터는 이렇게 잎자루가 갈라집니다. 잎자루가 보통 우리가 연생을 구별할 때 잎자루가 2개는 2년생, 3개는 3년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재배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2년생에서도 잎자루가 2개, 3개, 4개까지 나옵니다. 2년생부터는 잎이 5개가 나오고요. 이 무게는 2년생은 1년생의 10배 정도 한 10g 정도 됩니다. 네, 3년생입니다. 3년생은 잎자루가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잎이 물론 잎자루당 5개씩 나오는데 보통 3년생부터 이렇게 종자를 맺힙니다. 2년생에도 생육이 좋으면 종자가 몇 개 맺히는데 일반적으로는 3년생부터 종자가 맺혀가지고 많이 맺히면 10개 정도 이렇게 빨갛게 종자를 맺힙니다. 네, 4년생입니다. 인삼 생육에서 지상부 생육으로 봤을 때는 4년생이 가장 왕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열매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이상 맺습니다. 인삼은 한 주기가 4년생입니다. 4년생이 되면은 전형적인 인삼의 특성을 나타내고 뿌리도 이렇게 사람 모양 같이 갈라져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5년생입니다. 5년생은 전체적으로 4년생보다 줄기라든지 뿌리가 더 왕성하게 더 크고 마찬가지로 6년생도 이렇게 6년생이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뿌리라든지 열매가 더 많이 맺힙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바로 인삼 종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익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육은 껍데기는 버리고 속의 것만 꺼낸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삼은 보통 6년생을 재배할 때 4년생 때 한번 종자를 수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자를 계속 받게 되면은 모든 양분이 이 종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6년근을 생산할 때는 4년근 때 종사를 한번 받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고 3년생 때, 6년생 때 다 제거하고 4년생이나 5년생 때는 내가 이걸 최종 목적으로 4년생, 5년생을 할 때는 3년생 때 종자를 한번 받고 나머지는 종자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왜 받습니까? 종자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받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빨갛게 익었다 하더라도 인삼은 이 안에 배라고 그러죠. 배가 생장이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콩나물 보면은 우리가 떡잎이 콩나물 할 때 떡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인삼은 이 상태에서는 생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개갑 처리라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7월 중순 하순경에 종자를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벗긴 후에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그 개갑 처리를 합니다. 층층이 쌓아가지고 물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배를 생장을 시키는 거죠. 배가 어느 정도 이제 100일 정도 하면은 생장이 됩니다. 근데 그 생장됐다 해가지고 그걸 땅에 바로 뿌리면은 발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삼도 곰같이 겨울잠을 반드시 자야 돼요. 이 종자가. 그렇게 생장된 게 겨울잠에 잠으로 해가지고 발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을에 보통 파종을 한단 말입니다. 가을에 파종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겨울을 나잖아요. 추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4월 해동이 되고 4월 달에 발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삼 가공 방법에 따라 나눈 인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수삼만 보셨지 않습니까? 수삼은 뭐냐면은 밭에서 금방 캔 거, 그걸 말리지 않는 거, 물 숫자를 써서 수삼이라 그러고, 이렇게 백삼은 뭐냐면은 인삼 뭐 어떤 가공하지 않고 바로 말린 거, 그냥 말린 거를 백삼이라 그러고, 태극삼은 물에 데친 겁니다. 데쳐서 말린 거. 태극삼 처음 들어보셨죠? 태극삼. 이게 대만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가공품이 되겠고요. 홍삼입니다. 이제 홍삼은 물에 찐 겁니다. 한 번 쪄서 말린 거고, 그 다음에 흑삼. 흑삼은 3번 이상 쪄서 말린 겁니다. 홍삼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면은, 이제 수삼은 우리가
인삼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성분이 사포닌이라 그러는데 이게 찌게 되면은 사포닌 함량이 높아지거나 또 수삼에 없었던 그 사포닌 성분이 나타납니다. 이제 인삼의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 그러는데 이 사포닌은 인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에도 있습니다. 콩에도 있고 이 사포닌이 약간 콩이나 어떤 국을 끓이면 거품이 나죠. 이게 사포가 이게 그 비누라는 성질이라서 사포닌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인삼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라 그러는데 진세노사이드가 홍삼에는 한 38가지 지금 최근에는 더 개발되고 40가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각각의 뭐 알지온, 알비온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기능이 다 구명이 돼 있어요. 뭐 항암에 좋다든지 당뇨에 좋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삼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홍삼으로 가공해서 먹는 게 더 몸에 더 좋은 거죠. 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우리나라의 자존심 고려인삼을 많이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셔서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인삼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고려인삼 화이팅!